효소. 됐어?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활동이 일어나야 돼. 세포호. 물질 대사. 물질 대사가 가능해야 살아갈 수 있거든. 네. 그 역할 누가 하는 거야? 효소가 하는 거야. 효소는 물질 대사를 하는 일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물질이다. 정확하게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물질 대사를 도와주느냐? 무슨 반응인지 봐봐. 시간에 따른 에너지 존이값의 변화가 이렇게 됐어. 발열 반응. 이거 무슨 반응? 발열. 그래, 발열 반응.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생성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 존이값이 훨씬 낮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간 거야. 이렇게. 뭐하냐? 부산스러워. 반진자 운동. 자, 그런데 여기서 반응물이 이렇게 곧바로 생성물로 이러한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얘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반응물이 이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가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물을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들어가는 요만큼의 요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정의하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뀌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반응물에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가서 반응물이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야. 말뜻 이해됐어? 네. 자, 이렇게 일어나는 반응을 1번 반응이라고 하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일어난다면 반응은 2번 반응. 누가 빠르겠니? 2번. 얘가 빠를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만큼이었던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추어 주면 반응이 빨리 일어날 수 있겠네? 그잖아. 얘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만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그전에는 이만큼 필요했는데. 이해돼? 물질 대사는 빠르게 일어나야 하는 게 좋을까? 느린 게 좋을까? 아무래도 빨라야 좋겠지. 그래서 이 효소는 이만큼이었던 활성화 에너지 준위를 이만큼 떨어뜨려 주면 반응을 빠르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이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 준위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생체 촉매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효소는 뭐라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이 그게 바로 효소야. 개념 이해됐어? 촉매 그러면 두 가지 개념이 있을 거야. 우리가 흔히 촉매 그러면 정촉매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 근데 정촉매 말고 부촉매라고 하는 것도 있어. 자, 촉매, 정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물질, 그게 정촉매야. 그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우리 몸속에서 이러한 정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그게 효소라고. 그래서 생명체 안에서 정촉매로서의 역할을 하는 물질이 효소고 유기촉매라고도 표현을 하는 이유는 효소의 주 구성 성분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즉 유기물이기 때문이야.
생체 촉매, 유기 촉매 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촉매 역할을 했던 거지. 걔한테 일을 시킨 건 누구라고? 효소한테 일을 시켰던 애는 누구야? 호르몬. 호르몬은 명령을 쟤한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명령 전달자 역할. 물질 대사는 효소가 해줘. 이해됐어? 부촉매는 반대로 작용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를 이번엔 높인다? 그럼 반응 속도가 느려지겠지. 우리 몸에서 이런 건 없어.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 이런 데서 필요한 물질이래.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면 폭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도록 해주는 게 부촉매 그런 게 있대. 우리 간에는 얘가 있어. 효소가. 우리 몸 밖에는 얘가 있어. 읽어봐. 이산화망간이지. 얘네 둘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H2O2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 너 과산화수소야. 독성이 있어서 얘를 독성이 없는 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 누가? 우리 몸에서는 얘가, 몸 밖에서는 얘가 이렇게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몸에 있는 이 간, 카탈레이스는 유기촉매야. 근데 얘는 무기물로 되어 있는 무기촉매야. 이해됐어? 둘 다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유기촉매, 유기물로 되어 있는 촉매는 온도, pH에 영향을 받게 안 받게? 받아. 무기촉매는 온도와 pH에 영향을 받게 안 받게? 안 받아.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 촉매 역할을 하는 효소가 고장나지 않게끔 조건을 유지시켜줘야 돼. 온도나 pH 조건. 물론 산성도도 맞춰주긴 해야겠지. 개념이 이해되냐? 간 옆에 뭐라고 있어요? 탈레이스. 시험 문제 낸다 그랬더니 겁나 열심히 공부하네. 그치? 시험 문제라고 이게? 뭐라는 거야? 자꾸 나를 나쁘려고 하지마. 안 돼, 나한테는. 안 넘어가. 응? 진짜 물어보는 거였는데? 이거 시험 문제 냈냐고 물어보는 놈이 어딨냐? 저요.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지. 나를 시험하려고. 선생님이 보내주세요. 야, 내가 쓸게 JQ가 얼마나 좋은데. JQ가 뭐예요? 잔머리 지수. 너 나 못 따라왔을 게야. 너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데. 잔머리 지수 어디서 짠 걸로 굴려. 250. 못 쫓아와. 성능이 될 것 같은데. 독보적이야. 안 돼. 성능 정말 대단하네. 뭐라고? 멘사 말고 젠사. 시끄러. 야, 이렇게 되는 반응. 흡열 반응. 여기가 반응물이고 여기가 생성물이야. 요렇게까지를 A, 요렇게를 B라고 하자. 활성화 에너지는 A 플러스 B야. 무슨 말이냐면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에서부터 에너지가 최대로 올라갈 때까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래. 그래서 A와 B를 더한 게 활성화 에너지야. 그럼 여기에서도 반응물부터 최대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이만큼이 활성화 에너지였던 걸 효소가 떨어뜨려 준 거잖아. 그럼 이거는 효소가 작용하지 않을 때잖아. 그럼 효소가 작용할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이만큼 낮춰주는 역할을 효소가 해주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를 이만큼 낮춰주니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거고,
이만큼이었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니까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해됐어? 그 밑에 그래프 두 가지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어서의 활성화 에너지가 효소가 있을 때, 즉 촉매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냐, 촉매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자, 근데 그 오른쪽에 반응과 충돌 이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이야. 그 이해될까? 그래프? 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분자 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활성화 에너지가 EA고 여기는 EA 다시지.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이었을 때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애는 요만큼밖에 없어. 반응에 참여하는 애는. 근데 활성화 에너지를 요만큼 낮추었더니 이거 봐,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됐잖아. 플러스가 됐잖아. 그러니까 전에는 요만큼이었던 활성화 에너지에서는 반응할 수 있는 애는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그걸 낮추어서 봤더니 반응을 할 수 있는 애가 이만큼이 더 추가가 된 거 아니야. 이게 다 반응을 할 수 있는 애지. 그래서 낮추면 반응할 수 있는 애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야. 반응에 참여하는 애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해됐어? 거기 효소가 없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고 효소가 있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 이렇게 좀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 밑에 그냥 촉매라고 하는 거 그냥 얘기야. 정촉매. 자, 밑에 그 그래프 꼭 기억해놔. 이거 화학에서도 나와. 이거 화학에서도 나오는 부분이야.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좀 더 하면 봐봐. 안 돼. 왜? 책에 있잖아. 슬퍼졌어요. 아, 책에 있잖아 거기. 그만 좀 슬퍼. 야, 봐봐. 네. 봐. 네. 여기 네. 이만큼은 뭘까? 이거는 반응열이라고 하는 거야. 반응열. 와. 자, 봐봐. 효소는 반응열을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 OX. 네? 뭐? 아니요, X. 반응열을 낮추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준다. X. 왜 X야? 활성화 에너지를 반응열을 낮춰요. 반응열을. 얘가 이걸 낮춰? 아니요. 안돼. 쉬운 식이 아니야? 이거 했던 거야? 이거야? 떨어졌어요 아까. 아, 떨어뜨려갖고. 난 저걸 밟히길래 발로 찼더니 네 거였어? 말을 하지. 지우개 하나. 그거 사 먹지 말고 지우개 하나 사. 지우개 하나 더 있어요. 여기 하나 또 있어요. 더 좋은 게 있잖아. 아껴 쓰는구나. 여기 하나 또 있어. 지금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잖아. 봐, 여기 봐. 얘는 이거를 낮추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얘는 절대로 반응열에는 관심이 없는 애야. 활성화 에너지만 관심이 있어서 그걸 낮춰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지. 일단 이해됐어? 네. 과산화수소라고 얘기하는 것을 분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물질을 내가 좀 전에 얘기해줬지. 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 그 다음에 우리 몸 바깥에 있는 이산화망간이라고 하는 애. 얘는 독성이 있는 걸 독성이 없는 걸로 바꿔주는 거야. 계수는 내가 맞춰. 누가 헛소리 한다? 헛소리 하면 내쫓을 거야. 안녕히 가세요. 과산화수소야. 네. 분해하는 세 가지 방법이야. 자, 첫 번째는 어떠한 촉매도 관여하지 않을 때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는 반응이고, 두 번째는 무기촉매가 관여할 때고, 세
생체 촉매, 유기 촉매가 관여할 때, 즉 효소가 관여할 때. 단위 시간당 O2가 많이 발생하는 순서는 3인데 단위 시간당 O2가 많이 발생하는 순서 3이에요. 3번이 제일 많이 나와. 네. 그 다음 2번, 네. 그 다음 1번 네. 맞았어. 아. 그러면 삐삐. 반응 이후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 순서는 가장 에너지 방출량이 많은 순서 1, 2, 3. 1, 2, 3 다 같지 않아. 이렇게 이거 아니야. 다 같지 않아. 이거 다 똑같아. 이거 다 똑같은 거야. 그렇다. 이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주니까 똑같이 23.1kcal가 빠져나오는 반응은 셋 다 똑같은 거야. 근데 이 경우는 뭐니? 단위 시간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가 빨리 나오게 하느냐라고 얘기한 걸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3번이 제일 빠르게 산소가 단위 시간당 많이 나오겠고 전체 빠져나오는 에너지 양은 어떻다고? 똑같다. 그럼 효소는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에 있는 반응률에는 절대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낮춰주는 역할, 또 얘도 이렇게 낮춰주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게 바로 촉매라는 얘기야. 그래프 볼 수 있겠어? 네.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는 반응이라고 하는 거 아마 문제로 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네. 됐어? 정답?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선생님 그러시면 1분만요. 아니 저거 다시 보기 내가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아니, 잠깐만요, 진짜로요. 저 저번에 뭐 다시 보기 눌러봤는데 저거 유튜브에 올라온 것 중에 소리 안 나오는 거 있어요. 아니야 소리 다 나와. 안 소리 안 나오는 나오는 게 있어. 뭔데? 저 저번에 보려고 뭐? 소리 안 나오고 있었거든요. 소리 안 나오는 게 있었어. 소리가 지난주 이거 소리 안 됐냐 녹음이? 지난주 건지 언제 건지 모르겠는데 소리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건데? 네, 생투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네. 슬퍼요. 뭐지? 알고 보니까 핸드폰도 이상하게 산 거야. 아니 컴퓨터로 왔는데. 컴퓨터가 소리 이상했던 끄는 거 거야. 아니야? 그런가?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스피커가 꺼져 있었던 거지. 그게 지금 그게 꺼져 있는 거 아니야? 휴대폰으로 그걸 다시 봐봐. 네. 근데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뭔 소리야? 그거만 보는 건데. 지금 나? 안 돼요. 선생님 왜 이래? 선생님 그 가로축에 시간. 시간.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그건 좀 아닌데? 미안해. 아니야, 필기를 못한 게 그지? 야 어차피 이거 다시 보기 하면 딱 저거 멈춰놓고 다시 해갖고 필기하면 되잖아. 귀찮아요. 난 또 그걸 못 보지 또. 귀찮다. 귀찮네? 자, 아니 저는 제 이름 쟤를 원망해. 날 원망하지 말고. 자, 효소. 효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효소라고 이 자식아. 효소랑 결합되는 이 물질을 기질. 그럼 얘네들이 붙었어. 효소, 기질, 복합체. 헛소리 하지 말고 들어 그냥. 효소. 그 다음에 요거는 생성물. 반응이 일어났어. 누가 변한 거야? 이세요. 얘가 이렇게 변한 거지. 네. 그지? 얘는 그대로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이 기질은 다른 말로 반응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랬어? 네. 헛소리하면 내가 내쫓는다고 얘기했어. 진짜야.
집안에서 그렇게 뇌쫓김을 당한 분이 계신가요? 있지. 진짜로요? 영작그 빠이빠이. 어, 누굴 놓은 모양에 본인이 책임져야지. 나는 가려고 준비하는 애들을 도와주는 거지. 헛소리하는 애들은 나는 안 도와줘. 내보내지. 다른 애한테 방해되니까. 안 내쫓았어. 한 번도 없어. 그냥 겁만 주는 거야. 쫄지 마. 설마 내가 너를 내쫓겠니? 네.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 그러니까 말 잘 들어. 네. 설마 내쫓겠어. 열심히 네. 공부하러 왔는데. 너 나가. 아니. 죄송합니다. 생물학적 공부. 그냥 지금 거기 림프절이 있어요. 여기 경락이 있어. 경락.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를 조금 내가 더 힘을 세게 주면 얘는 뭐요? 뒤져요. 엄마 아빠를 못 만날 수 있어. 엄마 당했어. 기질이 바뀌어서 생성물로 바뀌는 거야. 그럼 이 효소는 뭐 하는 효소게? 기질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얘는 무슨 효소? 네. 분해 효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효소 중에는 합성 효소도 있지 않을까? 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애들을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만들 수도 있잖아. 그럼 이 효소는 합성 효소지 뭐. 이해됐어? 근데 여기는 이제 분해 효소의 그림을 그린 거. 요 효소가 아밀레이스. 누구로 분해하니 아밀레이스는? 누구로 분해해? 기질 생성물. 아밀레이스라고 내가 아, 했잖아. 뭐였지?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거야. 침 속에 들어있고 이지하게 들어있고. 됐어? 네. 그러면 이렇게 아밀레이스가 열심히 녹말을 분해하고 있는 시험관에다가 단백질을 집어넣으면 아밀레이스는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할 수 있을까? 얘를 분해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었어. 단백질을. 그럼 얘는 이걸 분해할 수 있을까? 안 돼. 이거 분해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 모양이 안 맞지. 효소의 기질에 가서 결합되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가리켜서 활성 부위, 활성 자리라고 해요. 효소의 활성 부위 모양하고 요거 효소의 여기 부분 활성 부위 결합되는 이 부분 입체 구조가 일치해야 복합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알겠냐? 얘는 어떻게 생겼어? 얘 동그랗게 생겼잖아. 그럼 아밀레이스의 활성 부위에 얘가 결합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분해를 못 시키는 거야. 말때 이해돼? 네. 그래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입체 구조가 일치할 때에만 복합체를 만들어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를 하는 거지. 단백질을 분해할 수는 없는 거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은 그럼 얘는 활성 부위 모양이 어떻게 생겨야 돼? 둥그렇게. 이렇게 생겨야지 얘가 여기 가서 결합을 해갖고 이렇게 분해가 되겠지. 그럼 반대로 펩신은 녹말을 분해할 수 있어? 아니요. 얘도 모양이 안 맞으니까 결합을 못 할 거 아니야. 복합체를 못 만들어.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아밀레이스는 누구만? 녹말만. 펩신은 단백질만. 효소는 활성 부위 모양과 입체 구조가 같은 기질하고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해돼? 특정한 기질하고만 결합한다라는 얘기야.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뜻이지. 항체는 자기 자신을 만든 항원하고만 결합한다.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
효소는 활성 부위 모양과 입체 구조가 같은 기질하고만 특이적으로 결합한다는 거. 그래서 효소에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들 이해됐어? 네. 그래서 거기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하는 양가로 2번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 그래서 그 중간에 그림 봐봐. 그 효소가 있는데 걔는 수크레이스라고 하는 효소인데 기질이 누가 있어? 설탕, 걔만 있냐? 엿당, 두 개 중에 설탕. 엿담은 못 붙네. 네. 설탕만 붙었네.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들었네. 그래서 분해가 됐지. 포도당과 과당은. 그래서 수크레이스는 설탕만 분해하는 거야. 아밀레이스는 녹말만 분해하는 거고, 말테이스는 엿당만 분해하는 거고, 락테이스는 젖당만 분해하는 거고, 라이페이스는 지방만 분해하는 거야. 알겠어?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됐니? 네. 네. 또 써먹을 거야. 자, 봐.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 얘는 모양이 바뀌지 않았어. 그치? 네. 반응 이전과 반응 이후의 모양이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얘는 다시 반복 사용이 가능해. 세상에. 너무 환경 친화적이에요. 요 화살표가 없는 그림에서 효소는 반복 사용이 된다. 알 수 있어? 없어. 무슨 말이야? 그 밑에 있는 예제 봐봐. 그 그림 있지? 네. 그 그림을 주고 효소는 재사용이 된다.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몰라요. 없어. 반드시 화살표가 존재하고 있어야 반복 사용한다, 재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는 게 이거야.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또는 다음 그림이 설명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한다고. 효소는 재사용이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 예제에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는 효소는 재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는 없는 거야. 말이 어려워. 말들 이해됐어? 네. 이 화살표가 있어야 재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왠지 봐. 증류수를 담그고 H2O. 과산화수소를 담그고 간을 떨어뜨렸어. 네. 그래서 간에 시간이 지났더니 이 시험관에서 막 기포가 발생해. 기포. 자, 기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반응이 끝났다는 거야. 죽었어. 그지 않냐? 누구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무슨 말이야? 끝났어요. 이게 다 분해돼 버렸던 얘기야. 아, 그럼 이 기포가 발생해. 간이 끝난 것이 있을. 여기에 산소가 발생하잖아. 여기 기포가 발생하잖아. 보글보글. 이해됐어? 요 안에 제가 1호가 되고 싶나 보네. 1호. 간 속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가 들어가서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거야. 그래서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했던 거야. 안 나와 이제 더 이상. 됐어? 그럼 반응이 끝난 시험관이야. 여기다가 간을 추가. 얘를 추가. 간을 추가했더니 그냥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과산화수소를 추가했더니 반응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기포가 발생했잖아.
항상 범위 넘었다. 무엇을 확인하기 싫어? 무엇을 확인하기 싫어? 어떤 것이 더 기질 추가시 우선은 재상이 된다. 아, 야, 재료가 없는데 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카탈레이스는. 너 좀 뭐하냐? 재료가 없는데. 그래서 기질을 첨가했을 때 다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수순에 재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실험이야. 멋있네요. 그래서 이해됐어? 네. 그래서 얘가 고장나지 않도록 계속 온도와 pH 조건을 유지시키면서 반응을 해야지. 그래서 소와 효소들도 온도, pH 영향을 받잖아. 얘도 영향을 받는 거야.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거. 일단 이해됐어? 네. 재밌네요. 99쪽에 오른쪽에 네모란에 이런 내용이 있어. 효소와 기질의 결합에 대한 가설? 아, 가설? 무슨 말이냐? 이거. 효소 기질 복합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설인 거야. 원래는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유도 적합설이라고 하는 거야. 유도 적합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질하고 효소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아도 대충 비슷하면 얘가 가서 달라붙어서 활성부의 모양이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뀌어서 합성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들어맞지 않아도 대충 들어맞아서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해갖고 반응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모양으로 변해서 복합체를 만들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그게 실험으로 밝혀졌어. 그거 찾았어. 6탄당 인산화효소. 그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 반응에서 관여하는 효소 중에 하나인데 포도당이 거기 보면은 6탄당 인산화효소의 그 부분에 완벽하게 들어맞지는 않아. 근데 어느 정도 들어맞으면 딱 가서 붙고 그 6탄당 인산화효소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모양으로 변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거기에 상보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기질이 활성부위에 결합을 할 때 활성부위 구조가 약간 변하여 기질에 꼭 맞는 상보적 구조로 되어서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적합한 모습으로 유도가 돼서 결합을 한다라는 뜻이 유도적합설이야. 근데 요거 말고 지금 생략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열쇠 자물쇠설이 있어. 열쇠 자물쇠설. 니네 열쇠하고 자물쇠 알지? 네. 학교에서 쓰는 거. 학교에서. 이게 누구야? 자물쇠. 이게 자물쇠 열쇠야. 자물쇠. 이게 자물쇠야. 얘는 열쇠야. 네. 그럼 얘가 여기 가서 딱 결합을 한다고. 결합. 그러면 어떻게 됐어? 자물쇠가 그래 열렸단 말이지. 네. 그리고 열쇠는 모양이 안 변했지. 주장을 해주세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열쇠는 자물쇠를 또 열 수 있는 거야. 아. 괜찮은데. 야, 그러면 이런 모델이고 저런 모델은 모양이 같아서 결합해서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뜻이야. 쟤는 적합한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고 이거는 꼭 들어가는 것만 반응을 한다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거를 인정받을까? 유도적합설. 반칙이 돼서. 두 가설에 대한 차이점 알겠어? 네.
열쇠 자물쇠설은 기질하고 효소랑 딱 들어맞아야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는 딱 들어맞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맞으면 적합한 모양으로 바뀌어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뜻이고, 요거는 얘의 존재가 확인이 됐어. 자물쇠? 모양이 안 바뀌었지. 그러니까 열쇠는 효소야. 자물쇠는 모양이 어때? 바뀌었으니까 얘가 기질이야. 모양이 바뀐 게 기질이야. 모양이 바뀌지 않은 게 효소. 그럼 봐봐. 얘는 이 열쇠로 열려요. 안 열려. 열렸는데. 결합을 하는데 안 열려요. 이건 결합을 하면 열려. 그럼 뭔 소리야? 얘는 결합을 해서 열었는데 얘는 왜 결합을 했는데 왜 안 열려? 모양이 안 맞아. 아니 결합을 했다니까? 했다고요? 했는데 왜 열려? 결합했는데 안 열리는 거야. 근데 이건 결합을 했는데 열리는 거고. 그럼 뭐야? 뭐라? 결합이 됐으면 이것처럼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안 열렸지? 네. 기질과 유사한 놈이 있으라는 거지. 즉 효소의 기능을 저해하는 저해제의 존재가 확인이 됐단 말이야. 기질이 가서 붙을 때 요거랑 비슷한 놈이 이런 놈이 가서 붙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아, 어? 이거 모양이 비슷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가서 붙고 이놈이 가서 붙어버려. 그럼 이 효소는 복합체를 만들었지만 반응이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이 저해제의 존재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열쇠 자물쇠 모형보다는 적합한 모습으로 활성부의 모양이 이렇게 변한다. 이게 더 인정받는 거라.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효소 기질의 결합에 대한 가설이 유도 적합설이 요즘은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저해제는 나중에 또 할 거고. 자, 99쪽 기질, 활성부위 이런 단어들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 이런 거. 그 다음에 효소의 재사용, 반복 사용.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럼 그 밑에 그림에서 A, B, C, D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을까? A는 효소, B는 기질, C, D는 생성물이라고 쓸 수 있다. 자, 오른쪽 저 구석에 있는 그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질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효소 기질 복합체가 늘어났다가 서서히 기질이 줄어드니까 복합체의 개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고, 많이 사용됐던 효소가 이제 기질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다시 반응하지 않은 채로 다시 양이 늘어나는 것이고, 점점 늘어나는 것 생성물이겠지. 그래서 기질이 생성물로 바뀐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 효소가 따로따로 있었다가 기질이랑 결합하면 효소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니까 효소기질 복합체의 개수가 먼저 농도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야. 효소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제 기질이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효소, 놀고 있는 효소가 늘어나는 거. 이제 이해됐어? 네. 연결은 이 얘기는 다 한 거야. 효소가 뭐라고? 총매.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총매. 효소가 뭐야? 생체 총매. 총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촉매라고 가르쳐줬잖아. 왜 앞에 다 빼먹고 그냥 촉매라고 활성화 그래? 에너지를 낮춰 반응 속도. 촉매는 무기 촉매도 있잖아. 네. 효소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집니다. 주로란 말이 붙었지. 다는 아니란 얘기지. 효소 중에는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가 있어. 이렇게.
얘가 그냥 이 자체가 그냥 단백질이야 전체가. 대부분이 소화 효소가 그래.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기질이 가서 붙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 단백질이야. 근데 어떤 효소가 있냐면 전효소라고 하는 애가 있어. 이 전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라고 하는 것이 붙어야 효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 근데 바로 이 주효소가 단백질 부분이야. 얘는 비단백질 부분이라고. 얘네들이 함께 있어야 효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애도 있다는 뜻이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색깔을 그냥 바꿀까? 이렇게. 요게 얘야. 주효소. 요거 있죠, 요거. 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 있잖아. 요게 얘야. 보조인자. 얘는 단백질이 아니거든. 그래야 여기에 효소가 이렇게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비단백질 부분에는 금속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고 조효소라고 하는 애들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어. 수소를 떨어뜨려주는 효소의 조효소로서의 역할 이런 것도 하는 물질들이 있는데 금속 또는 이러한 조효소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있어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전효소라고 하는 애라고. 그림의 차이를 봐봐. 그림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 얘는 주효소, 얘는 보조인자. 반응이 끝났는데 이 자식 안 떨어지네? 보조인자 재사용 가능. 얘는 떨어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붙어있는 놈도 있어. 붙었다가 반응을 하면 떨어지고 다시 또 반응을 하면 다시 붙고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조효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금속 이온들은 붙어서 웬만해서는 잘 떨어지지는 않아. 근데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금속 이온도 있기는 있어. 근데 안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요. 안 떨어지는 애. 그것을 거기 맨 밑에 나와 있는 보결 쪽이라 보결 쪽. 이 자식은 안 떨어져. 니네 헤모글로빈 알지? 거기 철 붙어 있지? 그 철이 산소가 붙고 산소가 떨어질 때 철도 떨어져? 안 떨어져. 근데 이 조효소들은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수소를 얘가 가지고 나와. 이 효소에 기질에 가서 붙었거든? 그럼 기질이 이거 수소를 갖고 있었는데 이놈이 이 효소를 지가 가지고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른 애한테 이 수소를 갖다 줘. 다른 애한테 이동을 전달해 주는 역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수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효소를 탈수소 효소라 그래. 그래서 탈수소 효소의 조효소. 수소를 이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에 결합되는 애는 붙었다, 반응이 끝나면 떨어졌다. 또 붙었다, 또 떨어졌다. 이렇게 왔다 갔다 붙을 수 있다. 근데 반응 이후에도 안 떨어져 나오는 놈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보결족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대. 너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효소는 종류가 다양하다는 뜻이야. 증류수에다가 셀로판 주머니를 집어넣었어. 날라가네.
그래서 이 안에다가 효모액을 집어넣었어. 효모액. 자, 여기를 A라고 하자.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고 이렇게.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둘이 분리하는 거야. 셀로판을 이렇게 분리하고 꺼내는 거지. 여기는 이제 A, B가 되고. 이해됐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분리를 한 거야, 서로. A를 꺼내서 포도당과 반응을, B를 꺼내서 포도당과 반응을 시켰던 결과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 근데 꺼내서 불을 섞어서 포도당과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을 해? 이게 뭐지? 그러게. A를 꺼냈어. 얘를 가열을 했어. B를 갖다가 섞었어. 그리고 포도당과 반응을 시켰어. B를 꺼냈어. 얘를 가열을 했어. 그 이제 A를 꺼내갖고 섞어서 포도당과 반응을 시켰어. 결과는 여기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는 반응이 일어났대. 뭔 실험이야? 무슨 실험일까? 주요소라. 주요소에 떨어뜨려. 전효소는 주효소와 보조인자가 함께 있어야 반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단독으로는 반응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 주효소는 단백질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 셀로판 주머니로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단백질 부분이 주효소가 들어간 거야. 주효소. 여기는 쬐끄만 놈이 빠져나온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종효소가 존재하고 있었던 거야. 이 조그만 놈이. 효모용이. 이거 이해돼? 주요소는 포도당을 분해할 수 없고 조효소도 포도당을 분해할 수 없어. 주요소하고 조효소가 함께 있어야 포도당을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야. 주효소를 가열을 했지. 조효소를 가열을 했지. 이쪽만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잖아. 여기는 조효소가 그대로고 여기는 주효소가 그대로잖아. 그럼 이쪽에서만 같이 있을 때 반응을 한 거고 이쪽에서는 같이 있을 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효소를 가열을 했기 때문에. 말도 이해되냐? 단백질 부분이잖아. 그래서 얘는 열에 약하고 얘는 열에 강하구나 이런 특징을 알아낸 거라고. 반드시 둘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야. 실험 이해됐어? 왜 대답을 안 해? 설탕 주머니죠. 설탕 주머니가 있어. 110조. 셀로판 110조. 110조. 네. 2번 문제. 풀어봐요. 그게 이거라고. 멋있네요. 그리고 어떤 효소 용액을 반투과성막 주머니, 그게 셀로판 주머니야. 네. 소속시키고 내액 A, 외액 B를 넣는 과정을 A, B 기질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서 효소 반응의 결과를 나타냈다. A 안쪽에 있는 용액이잖아. 네. 뭐 있는 거야? 주요소. 네. B는 조효소. 됐냐? 단독 반응은 안 일어나지.
네. 세 번째, 같이 있더니 반응이 일어났네. 네. A를 끓였어. B랑 섞어서 기질이랑 반응을. 그렇지. 동그라미 기억은 X. 됐냐? 네. 밑에 보기. A에는 주요소가 들어있다. 그렇다. 네. 니은은 틀렸고. 그렇죠. B에 열에 강한 저분자물질이 들어있다. 그렇지. 그게 바로 조효소라고 하는 놈. 가열을 했잖아. 이 자식은 가열을 해도 끄떡 없다고. 그러니까 주요소랑 만나갖고 반응을 했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 실험을 한 거야. 중요한 실험 같네. 별거 아니지 뭐. 그렇다는 거지. 됐어? 지워내지? 아, 네. 안 될 것 같네. 아니 거기 그 문제 그대로 있잖아요 문제. 셀로판 주머니가 안 적혀있는. 아스케 이거 반투가 쌍마이라 그랬잖아요. 네 몸에서 반투가 쌍은 스포막을 어떻게 꺼내? 살려주세요. 너의 몸에서 스포막을 어떻게 엄마가 꺼내냐고. 그러니까 해야 셀로판 돼요. 주머니를 대신 쓰는 거야. 대신 아. 반투가 쌍마. 살았다. 너 셀로판 주머니 알아? 셀판 주머니. 셀로판 지로 만든 주머니겠지. 죄송합니다. 살았다. 지금 만들 수 있겠죠. 지운다. 필통에서. 네. 네. 그거 아니고요. 애들 되게 열심히 공부하지. 셀로판? 지운다. 네. 그러니까 효소들 중에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단백질에 보조인자라고 하는 것이 결합을 해야 효소로서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백질로만 되어 있는 애들은 소화효소라는 데서 100페이지 그게 있는 거지. 단백질로만 구성된 애들이 있다. 아밀레이스, 펩신, 라이페이스 이 소화효소들이잖아. 단백질과 보조인자로 구성된 전효소라고 하는 애들도 있다. 그렇대. 네.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조그만한 실험 있지. 주유소를 반투화성막에다 집어넣고 막 흔들어. 누가 나오는 거야? 쬐끄만 놈이 빠져나온다라는 거지. 아하.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나오면 효소의 종류 엄청나게 많은데 크게 6개의 그룹으로 나눈대. 자, 첫 번째 어떤 효소군이 있냐면 기질의 수소, 산소들은 전자를 다른 기질에 전달하여 산화하는 반응을 촉진한다. 야, 산화는 무슨 반응이라고 그러는 거야? 산화는 산소를 얻어, 수소를 잃어버려,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야. 산소를 얻는 게 산화야. 네. 산화는 다 반대. 이거 반대는 아. 산화. 그럼 이거 반대는 이고.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하면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지. 이게 산화인지 화화인지. 네. 동시에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그리고 전자와 수소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야. 네. 수소 잃어버렸어? 그럼 전자 잃어버린 거야. 아. 근데 전자를 받았어? 그럼 수소를 받은 거고. 네. 이거 항상 같이 다니는 거 항상. 네. 이런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산화하는 효소라고 하는 거야. 그 분류군에다가 집어넣는 거지. 뭐 알코올, 탈수소 효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종류는 많어. 자, 전이 효소, 전이 옮겨진다는 거지. 전이 어떠한 작용기를 떼갖고 다른 애 갖다가 옮겨주는 거야. 자, 특정 기질의 작용기를 다른 기질로 옮겨. 그래 거기 노란색 작용기를 초록색으로 옮겨줬네. 아미노기라고 하는 거, 아미노산에 하나 있지, 아미노기. 그거를 끌어갖고 다른 애한테 갖다 주는 아미노기 전이 요소 이런 것도 존재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가수분해 효소? 요거는 해줬지. 가수분해 효소. 물을 첨가해서 분해하는 효소, 가수분해 효소. 포도당, 합성. 그럼 녹말이 되지. 그럼 녹말을 분해하면 포도당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단당류가 다당류로 바뀌는 거야. 물 빠져나가는 탈수 축하.
분해되는 것, 물이 첨가돼서 분해되는 가스 분해 반응. 아미노산을 붙이면 단백질이 되지. 그것도 탈수 촉합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고.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지. 다 가스 분해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야. 지방산, 그 글리세롤 결합하면 지방이 되지. 중성지방. 네. 그것도 탈수 촉합이야. 그럼 지방이 분해가 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지방산으로. 이거 가스 분해 반응이야.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이 돼서 DNA가 되지. 탈수 촉합이야. 그래서 DNA를 다른 말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그 DNA가 분해가 돼서 뉴클레오타이드로 간다라는 뜻은 그것도 가스 분해야. 공통 반응이야 그게. 물 빠져서 붙고 물 첨가해서 분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이 첨가가 돼서 분해가 되는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들을 가수 분해 효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제거 부가 효소. 작용들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제거도 하고 또 부가 붙여주기도 하고. 그냥 단어에 대한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성질화 효소. 얘들의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러. 구조가 달라. 근데 셋 다 똑같아. 뭐가? 분자식. 화학식이 다 똑같아. 근데 구조가 달라. 이건 잔기가 좀 다른 거야. 잔기가. 얘랑.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머지는 다 생략. 이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조 이성질체라고 불러. 이해됐어? 이성질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성질체라고. 성질체. 그래서 거기 보면 기질의 원자 비례를 받고 분자 구조가 다른 걸로 바꾼대. 그래서 거기 육탄당 이성질환 효소가 있어. 그러고 보니까 포도당에 분해가 될 때 과당으로 바뀌어. 맞아. 야, 우리는 세포 호흡이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과정이 이게 세포 호흡이잖아. 이 세포 호흡 과정에서 이 포도당이 중간에 과당으로 바뀌어버려. 중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산화탄소 물로 이제 완벽하게 분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이성질화 효소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연결 효소 붙여주는 거지 ATP를 사용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효소분들이 있구나.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 하자.